아, 이 집이네.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집주인분들이시군요. 이 선생님 댁도 그런데 이 주변 마을 전체가 마치 캠핑장 같이 이게 집들이 있는 마을인지 캠핑장인지 헷갈리기도 한데 처음 구입했을 때는 전이었고 그거를 이 업체에서 분양을 하면서 원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 원이요? 네, 유원지의 원. 아, 유원지의 네. 원. 그래서 뭐 캠핑 네. 카라반을 갖다 놔도 되고 모래도 되는 그런 걸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소형주택을 얹게 되면 이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캠핑장에 집을 짓다가 10년 늙은 김선지입니다. 같이 늙은 김상호입니다. 저희가 캠핑을 오래 다녔어요. 아이들 아기 때부터 캠핑을 오래 다니면서 처음에 오토 캠핑하다가 뭐 미니멀 캠핑하다가 백팩하다가 차박하다가. 이 집은 아이들이 무려 4명, 정말 대단한 가족이랍니다. 문제는 놀러 갈 때마다 숙소 잡기가 만만치 않았다죠. 그래서 선택한 캠핑. 하다 보니 욕심이 커졌다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면 작은 땅을 하나 사서 뭔가를 해도 좋겠다. 이게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폐가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땅이 500평이래요. 그걸 같이 그런 식으로 땅이 엄청 크게만 팔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데 플랜카드에 뭐 50평부터인가 뭐 60평부터 작은 땅, 뭐 캠핑, 뭐 소형주택 뭐 다 가능한 땅을 판다고 해서 그때도 캠핑 가다 집에 가는 길이었나?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한번 가보자. 보고, 그런데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고 땅을 본 그날 일을 저질렀다네요, 글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계약해버렸죠. 남편이 뭐를 사달라고 하거나 뭘 이렇게 강하게 원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땅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땅이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에 내 땅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서러운 걸 수도 있죠. 참, 뭐가 서러워? 땅도 없나? 집도 없나? 나는. 50평이 조금 넘는 군더더기 없는 땅. 거기에 도로며 상하수도, 전기까지 다 돼 있어서 건축은 일도 모르는 부부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답니다. 수시로 와봤어요, 진짜. 사진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내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여기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진짜 여기 흙바닥일 때도 와서 찍어보고. 자, 어머니한테 인사 한번 해.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땅. 그리고 그 위에 앉힐 인생 첫 집, 내 집 마련 생각에 매일 설렜다네요. 기반 시설도 다 돼 있겠다. 무슨 고생을 그리 하셨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동식 주택 같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어야 될 집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네,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야, 너무 궁금한데 집 탐구하러 들어가 볼까요?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이동식 주택은 주문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은 무슨 금붙이라도 붙이셨나? 자작나무 마감에 부엌이랑 식탁도 널찍하게 잘 빠졌네. 박곡 모양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복층에 침실도 알뜰하게 만들었고요. 8평 작은 집인데도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네. 아니 대체 문제가 뭐였대요? 그러면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지어질 때까지 네. 대략 얼마나 걸렸어요? 계약은 저희가 2022년 3월에 했고요, 계약은. 네. 그리고 최종 완료는 올해 23년 4월에 완성이 됐죠. 아, 그래요? 예. 아, 1년이 더 걸린 거예요? 땅도 관련이 있었죠. 3월에 집을 계약했는데 지목이 여전히 유원지였답니다. 이렇게 카라반이나 텐트를 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집을 지으려면은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봄에는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던 토지 지목 변경과 건축 인허가가 10월에 겨우 마무리됐는데 그때는 또 업체 측의 일이 밀려서 차일피일 미뤄졌다지요. 그렇게 12월에 시작된 기초 작업. 이제 고생 끝인가 했는데 아유 웬걸 진짜 시작은 이때부터였답니다. 모든 이제 배관도 다 끝내 안치면 되는데 이게 집에 안 오는 거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중도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만큼 됐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했더니 그거 하루면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말을 되게 쉽게 하셨어요.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주일이면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길래 아무튼. 바로 드렸죠. 그러면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갖다 주겠다는 날짜가 한 3-4번이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가셨어요? 직접 가셨어요? 가서 울고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저 각서를 없이 혼자도 써라, 갔어요. 각서를 네. 써달라 막 하기도 하고. 돈은 70-80%가 다 건네졌는데 공장에 갈 때마다 쥐꼬리만큼씩만 달라져 있더랍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담당했던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이게 왜 이때까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전달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통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딱 맡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현장 갔을 때는 이제 이분이 계셔서 이분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또 이분이 안 계시고 다른 분하고 또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디자인팀에 물어보세요. 뭐 자재는 골랐어요. 그럼 도돌이표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늙고 이제 자꾸 늙은 얘기는 아이고. 이 업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결정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지요. 사무실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래 그럼 그 공장은 이제 없애버리고 그 공장 없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다 절 깨우더라고요. 공장 이자. 나 사기당한 거야. 근데 갑자기 공장 이사를 왜 하냐고. 막. 이제 막 그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 이제 사기 같은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부터 이게 진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까? 너무 흰머리가 없었는데 흰머리가 갑자기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건지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먹어서 생긴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크리스마스를 새 집에서 보내겠다는 희망은 무참히 사라졌지만 다행히 업체가 도망을 가지는 않았으니 믿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계약한 지 1년 만에 집이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한숨 돌렸냐고요? 그럴 리가요. 왔는데 껍데기만 왔어. 껍데기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껍데기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보다는 그래서 싱크대도 네,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고 바닥도 창문도 여기 안 달려 있었고 지붕도 마감이 안 돼. 저 징크 패널 마감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어쨌거나 껍데기. 아니 원래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 아닌가요? 어우 이거 내가 다 심란하네. 그래도 부부는 최악은 넘겼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여기 난로 와서 피고 이 안에 그러니까 창문도 없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랜턴 켜고 제 집이잖아요. 어쨌거나 뭐 합판으로 줬든 뭐로 줬든 제 집이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둘이서 밤 10시에 와서도 빗자루질해서 돗자리 깔고 그냥 비계 덮고 난로 피고 석유 난로 피고 그냥 둘이 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혼방이 안 부러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보름이면 완성된다는 업체 말에 설날은 이 집에서 보낼 수 있겠지 또다시 믿었답니다. 결국 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끝났다죠. 이건 현장 건축이다 이 정도면 2월에 와서 4월에 끝나서 이거 현장 건축입니다. 하더니 대표님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기본 설계도 다 돼 있는 이동식 주택인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가벽이 원래 없었어요. 아치형 가벽이. 네. 근데 이 가벽을 좀 부탁을 드려서
원래는 이게 없었구나. 네. 그럼 이렇게 그냥 다 열려 있는 공간이 네, 맞아요. 있던 여기서 건가요? 딱 끝나는. 근데 보통 이동식 주택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해달라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좀 아치형 만드는 음. 게 쉽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탁을 좀 들어주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이 집의 기본 디자인이랍니다. 건축주 요구대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아치를 만들었는데 쉬운 기술이 아니라죠. 처음부터 어느 정도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거였다는데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이 화장실하고 주방 배치를 좀 바꿨어요. 구조를. 원래는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어요. 화장실 문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부엌과 화장실이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계단 창문 위치도 연달아 달라졌다죠. 하하, 완전히 다른 집이 된 거죠. 여기 계단 밑에 원래 기존 모델에는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에 주방 가전을 다 수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 주방 가전 수납하게끔 해달라고 했고, 이거 간살. 이것도 없었던 건데 간살 해달라고 했고, 실링팬 없는 건데 해주셨고, 이 싱크대도 이게 수납이 적은 집이다 보니까 수납이 관건이어서 문짝을 좀 길게 내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상부장도 좁아서 안 된다는 거를 좁아도 되니까 해달라고. 장식이어도 되니까 해달라고 했고. 요 벽면 마감도 건축주 요청 사항이었고요. 천장에 추가한 매립등도 또 현관 앞 처마도 집 앞 데크까지 이 집 주인장들의 요구 사항이었답니다. 이동식 주택은 규격화가 핵심인데 고객 맞춤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결정적 문제가 또 있었답니다. 이 이제 원하셨던 것들이 뭔가 처음에 정리가 돼 있었나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네. 처음부터 뭔가 리스트를 해서 드렸다던가 그 과정이 사실 좀 미흡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고 기록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최종 도면을 받으면 이거는 여기서 끝이라는 걸 매듭을 지면 되는데 최종 도면이 안 와요. 그럼 우린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간살을 이쪽에 했다가 5개 했다가 6개 했다가 아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바뀌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는 최종 도면이 없어요. 끊임없이 수정을 원하는 건축주와 체계적이지 못했던 업체. 집이 지어진 게 기적이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원래 싱크대가 튀어나오는 거였는데 더 빼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뺐고 그것도 뺐고 그분들도 늙었을 거예요, 아마 10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남편이 이동주택 시공업체와 함께 마무리를 했다네요, 글쎄. 귀한 거는 쉽게 오지 않는 법. 그렇게 부부의 생애 첫 내 집이 눈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뭐랬더라? 진짜 아무도 안 부럽고 진짜 자기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 내 집이 완성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재단대 고지를 받았어요. 이 재단대를 크든 작든 간에 네. 솔직히 뭐 이건 회장도 받았을 거고 저도 받잖아요. 근데 좀 남다르더라고요, 기분이. 그냥 금액을 떠나서 그냥 그거 하나가 되게 기분 좋았어요. 막 생각나고 네. 그래서 그래요. 고지서에 찍힌 9만 원 조금 안 되는 생애 첫 재산세. 세금 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은 참 처음이었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로.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10년 늙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배워서 정말 저는 이 집 100%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까다로운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만든다던가요. 공간 활용을 참 잘하셨네요. 부부가 손을 대지 않은 거의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툇마루랍니다. 캠핑 마을의 첫집. 이 툇마루는 집과 이웃을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나무 잘라야 돼. 해야지. 상사원님 또 뭐 그렇게 또 사랑을 또 속삭이고 계십니까 또? 예? 아니, 언제 오신 거예요, 고은님?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 차박 가셨다가? 어저께 그 태풍도 있고. 태풍 때문에 와가지고. 시변이 오셨다. 동생 어디 안녕하세요. 예. 예. 이따가 저기 커피 한잔 하자고. 응? 구호님은 뭐고 12호님은 뭐래요? 처음부터 여기는 그냥 호수로 불러버릇해서 지금 그냥 그렇게 편한 것 같아요. 서로 좀. 재미있죠. 왜냐면은, 예, 뭐 이렇게 서울 도심지에서 딱딱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34호님 오셨어요, 뭐 15호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주말에만 만나는 이웃들이랍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세요? 너무 나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빨리 오세요. 김치. 김장김치. 김장김치. 라면 먹으면서 김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앉아요.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캠핑장인데 여기는 마을 대표도 있는 진짜 마을. 주민들끼리 택배도 받아주고 태풍이 오면은 텐트 보초도 서준다네요. 취미가 같으니 마음도 더 쉽게 열리더랍니다. 사람들이 좋으니까 같이 맨날 어울리고 하니까 그 와서 뭐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좋습니다. 부동산에 딱 내놓은 거 아니야, 상민 씨? 지난번부터 내놓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아니 그래도 집 내놔도 우리가 집만 걷기로 했잖아요. 아니 못 팔게 해가지고 여기 못 떠나가게 우리 얘기 다 해놨어 벌써. 지난밤에. 우리 너무 서로를 좋아하니까 한 명도 떠내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꼭 붙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또 나이 많으신 형님들은 따로 내년부터 또 건강검진 같은 거 해줘가지고 예,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게 좀 관리 같은 거 하고 해가지고 같이 평생 여기서 먹고 살라고요. 지치네요. 캠핑장에 지은 만큼 이 집에는 일반 주택과는 다른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집 탐구 이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작은 집을 여러 번 탐구해봤지만은 이 집에는 유독 창과 문이 많은데요. 근데 뒤에도 문이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집에는 문 하나도 문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댁은 뒷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비밀의 공간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부부만의 공간. 부부만의 공간? 그래요? 이 작은 집에 굉장히 뭐가 많네요. 네. 저만 한번 살짝 엿보고 올까요? 네. 야, 근데 문이 있으니까 환하고 좋네요. 네. 와, 이야. 여기 풀장이 있네요. 와. 되게 로맨틱한데요? 마당 모서리에 만들어 놓은 작은 풀장입니다. 이 집 내 자녀를 위한 공간인가 했는데 큰애가 20살,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다 컸다고 부부를 안 따라다닌다네요, 글쎄. 그래서 이 풀장은 부부 차지가 됐답니다. 안 차가? 풀장에서 즐기는 와인 한 잔의 여유.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꼭 소꿉놀이 같기도 하고. 잘못하고 좀 얘기해요. 한 번 해도 돼? 이 부부 참 귀엽죠?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 한 40% 정도 돼서 아마 20평대 초반까지는 집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게나마 지으면서 요목조목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와이프가 하고 싶은 대로 꿈이라 그래서 네. 집을 이렇게 짓고 집은 작게, 마당은 넓게 오랜 캠핑 노하우 덕분이었다네요. 사실은 지금은 짓느라 10년 늙어서 젊어지시면 되지만 큰 집 관리하느라 10년을 거기서 또 더 늙으세요. 네, 근데 정말 두 분은 현명하게 작은 집을 유지하시고 또 캠핑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집에다 잘 전복한 게 오늘 배울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마당에 있는 별채 텐트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텐트의 맛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데요. 부부와 네 아이들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간에서 즐기면 되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캠핑장 생일 파티를 했다네요. 아내가 요즘 푹 빠진 게 있는데요. 뒷마당에 만든 정말 손바닥만한 텃밭이랍니다. 추가. 금손 아내도 텃밭 가꾸기는 첫 도전이라지요. 제가 처음으로 심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그루만 심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크고 있는 거여서 매주 올 때마다 한 20개씩은 고추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너무 진짜 이쁘더라고. 올 때마다 너무 예뻐서 내년에는 하나 더 심어보려고. 어디 갔지? 자기야! 자기야, 여기 숨어 계시네요. 여기 있네. 신발이 여기 딱 있네. 여보세요? 왜? 뭐해? 덥잖아. 오늘 페인트 치라 그랬잖아. 더워. 비 그쳤을 때 이래야지. 5분만. 아, 무슨 5분만 빨리 나와 지금. 아, 좀 있으면 또 비 온다고 그랬어. 비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진짜? 나와. 네. 파고라며 울타리 대문까지 아직 손댈 곳이 많답니다. 그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니야? 응. 그 색깔이 아니야. 이구 이러다 또 10년 더 늙으실라. 아니야? 만족도는 돈을 떠나서 아 이걸 내가 했구나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자부심? 네. 나중에는 이렇게 폐가 같은 것 좀 리모델링 해보고 싶고.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또 20년 늙었어요. 다음은 폐가 리모델링인가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집에서 20년은 더 젊어져 보자고요.